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 후보가 유독 많습니다. 민주당 후보만 단독으로 입후보하는 선거구가 많기 때문인데 이들 후보를 검증할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계획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발사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고 발사 성공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42주기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코로나19 대응팀의 사령탑을 맡아온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지역 출신인 정 전 원장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공식 후보 등록이 끝나고 본선 대진표까지 확정됐는데요. 그런데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선거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의 지방선거 후보자는 모두 161명.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91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본선 레이스에 뛰어든 무소속 후보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보수 진영과 군소정당이 집중 공략하는 곳은 기초의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선전을 기대하며 여수와 순천에서 각각 2명의 시의원 후보를 냈고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저변을 넓혀온 진보당은 순천에만 5명의 후보를 포진시키며 시의회 입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민주당 독주 체제는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어 무투표 당선자로 분류된 전남 지역 후보는 33명,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7명에 불과했던 도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이번에는 26명으로 4배 가까이 늘면서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민주당 인사들이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수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 6곳 가운데 4곳, 순천은 8곳 가운데 무려 5곳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혈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들 지역구 유권자들은 투표 자체를 할 수 없는 데다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어 공약과 자질 검증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 진영과 소수 정당 후보들은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에 변화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세전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진보 정당들이 광주 정치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무투표 당선은 민주당 30년 독점 정치의 부끄러운 얼굴이라며 일당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진보당도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 없이 광주의 정치 변화는 요원할 뿐이라며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양시 선거구의 민주당 공천자의 63%가 신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6일 지방선거 광양시 선거구 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후보 19명 가운데 모두 12명이 정치 신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역과 기초 신인 후보 가운데 만 44세 이하 청년은 모두 3명이었고 여성 3명, 광양시 최초 장애인 비례 후보도 1명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차 발사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계획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발사 실패 원인이었던 탱크 장치의 설계를 수정한 뒤 조립을 마치고 다시 한번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가 이뤄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과 2단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고도인 700km 상공까지는 올라갔지만 3단 엔진이 계획보다 일찍 연소가 종료돼 지구 저궤도 안착엔 실패하면서 절반의 성공이란 아쉬운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는 6월 15일 2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는 누리호의 막바지 조립이 한창입니다.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으로 꼽힌 산화제 탱크와 헬륨 탱크, 진동과 부력 등으로 파손된 탱크 장치에서 엔진으로 유입돼야 할 산화제가 누출돼 엔진이 일찍 멈췄던 건데 이날 산화제 탱크 덮개의 두께와 헬륨 탱크 고정부를 보강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도 실시됐습니다. 고압 탱크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 구조물 설계 미스가 있었고요. 설계 변경 수정해서 지상 시험을 수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더미 위성만 실었던 지난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에는 누리호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위성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2차 발사 때 이 검증 위성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상업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항우연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누리호를 여러 차례 발사해 발사체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1차 발사의 아쉬움을 딛고 이번 2차 발사에서는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고흥군 공무원 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고흥군 지부는 오늘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고흥군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6개월 동안 폭행당한 공무원만 3명이라며 군이 심층 조사와 함께 폭행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위험 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 상황이 이제 마지막 수습 단계를 맞고 있죠. 2년 넘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팀의 사령탑 역할을 해온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최근 지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 짐작이 가는데요. 오늘 데스크 인터뷰에서 박광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동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립중앙의료원장이라는 중책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로나19 의료 대응의 사령탑으로서 2년 반을 그야말로 돌파를 하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척간두에서 일했구나 하는 감회가 있고요. 특히 처음에 이제 생각나는 거는 대구가 터졌을 때 안타까움, 또 청도 대남병원에서 정신과 환자들의 떠난 것들 많이 생각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이나 나라마다 다 다르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참 잘 대응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의료 대응 또 뭐 K 방역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상을 줬는데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대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만성질환과 달라서 신속성, 또 그다음에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시성, 삶의 질,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과 모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서 유연성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시기적으로 조금 그 방법이 정책 변화의 어떤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적시성이나 유연성에 대해서 좀 되짚어볼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슈가 지금 북한의 그 코로나19 감염이에요. 뭐 어느 정도 된지 뭐 예측도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추측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차단과 격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것만으로는 이거를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 백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백신 지원이라든가 그런 의료 대응 체계에서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북한이 갖고 있는 의료 자원들이 어떤가를 보면서 같이 좀 도와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코로나19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변이는 조금씩 생겨서 작은 유행들은 쭉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나라는 백신과 어느 정도의 또 감염 오미크론이 가볍게 앓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을 겨울 가도 대유행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에 코로나19가 그 엑스레이를 비쳤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공공의료 체계도 부족하고 의료 인력 공백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전남은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중앙에 의존적인 게 아니라 권역 지역에도 완결성을 가져야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 향후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관료적 동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요구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에 또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표출이 돼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전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은 코로나 불평등의 극복이다. 이런 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 현존하는 불평등이 더더욱 더해지고 보태져서 강화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조건이 단순히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한다는 차원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조건들이 더더욱 이렇게 양극화로 가는 이런 문제를 포스트 코로나에 좀 근본적인 그런 개혁 내지는 개선들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이렇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여수시 여천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철 등의 고물 등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발생해 인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고물상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도중 파지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맑고 포근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화재 사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 분포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고 20도 정도 크게 나겠습니다. 여수가 14도에서 24도, 순천 11도에서 28도, 광양 12도에서 27도, 고흥은 9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또 광주는 12도에서 26도, 목포는 14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수요일까지 맑다가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주말에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높게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대기는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국가기념 행사이자 지역 일정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 형식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 여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매년 기념식 전후로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갈등을 종식하자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원 광주행을 독려하고 나선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5.18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참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선 반드시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입장이 국민들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다가서려면 시민들은 보수 정권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했습니다. 그 진상이 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뒤 AI 집적단지에 들러 호남 발전에 대한 구상도 밝힐 계획인데 내각 인사에서 소외된 광주 전남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